네, C언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C언어 마지막 시간에는 앞에 2시간에 이어서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함수 호출에 대해서 다룹니다.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호출하고 그리고 그 함수가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재규 호출이라고 합니다. 재규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 만약 이런 함수 호출을 하지 않게 되면 반복 구문을 써야 되는데 반복 구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사례 4, 5, 6, 7에 대해서 약 20분 정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네 번째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 n의 누승을 구할 때 반복 구문을 사용하여 C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미 아닌 정수 n의 누승이라고 표현했는데 누승에 관한 부분은 식이 간단하죠. 자, 보통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1부터 n까지 차례차례 1씩 증가하면서 곱한 겁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죠.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자, 이 경우에 1의 팩토리얼은 당연히 1이고요. 0의 팩토리얼은 1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속을 했고요. 음수에 관해서는 팩토리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n의 누승을 구할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순서도를 볼까요? 이 C 프로그램에서는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 거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타트 한 다음에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죠. n과 fact인데 밑에 보시면 n을 되게 소문자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를 쓰는 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n 값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fact는 기본값인 1로 정했고요. 이게 이제 0 팩토리얼도 1이지만 n부터 쭉 곱해갈 때 그 앞에 있는 값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팩트 할 때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값을 1을 잡았습니다. 자, n이 0보다 크냐? 만약 크면 기존의 팩트에다가 현재의 n 값을 곱해서 누적 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을 하나 감소시키죠. n은 n-1. 감소시킨 n이 0이면 끝내면 되는 거고요. 0이 아니면 이 no에 해당이 돼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팩토리얼 값이 계산이 되죠. 만약에 처음에 n을 읽었는데 읽었을 당시부터 n이 0보다 크냐라고 그랬더니 no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0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1을 리턴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앞에서 팩트가 1 이랬기 때문에 1 대신에 팩트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 화살표를 그냥 이 옆에 있는 팩트와 같이 공유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C로 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에서 보시면 메인 펑션을 볼까요? 메인 펑션의 본체, 범체가 있습니다. 자, n하고 팩트하고 선언했고요. 인티저로 선언했죠. 그리고 팩트는 1이라고 초기값을 줬습니다. 자, scanf를 이용해서 n 값을 읽죠. 그래서 n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서 주소라는 이제 연산자를 적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10^% D로 읽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읽었던 n을 프린트합니다. 이런 경우를 주로 에코 프린트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읽혔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F문에 있어서 n%d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줘서 출력하게 되고요. 이 scanf나 printf를 쓰기 위해서 앞에서 프리프로세서 샵 include를 썼죠. 이 scanf, printf가 들어있는 파일이 stdio.h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내려가서 9번째 줄입니다. 9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가 이제 반복문인데, 자, n이 0보다 크면 팩트는 팩트 곱하기 n 이렇게 되고 n을 하나 감소시킨 형태의 반복이 계속되고요. 끝날 때쯤 돼서는 팩트 값을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t입니다. 지금 앞에 말이 좀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 뭐뭐의 이 부분을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입력받은 n의 누승은 얼마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싶으시면 이 팩트 앞에다가 컴마를 하나 붙여서 변수 n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n을 출력하기 위한 %t를 앞에 출력 양식 안에다가 넣으면 두 개 양식과 변수가 두 개 매칭이 되죠. 그렇게 해서 출력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응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응용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기능을 썼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n의 누승을 구할 때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걸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조건을 바꿨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도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메인 펑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서브 펑션입니다. 함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에 메인 펑션을 보시면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이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n하고 팩트를 선언한 다음에 n 값을 읽습니다. 누승을 구하고자 하는 그 0 아닌 0 또는 자연수인 n 값을 읽고요. 그 n을 가지고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부르죠. 그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옆에 있습니다. 자, 이름도 똑같죠. 네. 대소문자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그 결과값을 대문자로 되어 있는 팩트가 받죠. 그 다음에 얘가 출력하는 거. 이게 바로 메인 펑션의 기능이고요. 자, 함수를 보시면 팩토리얼 n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리턴할 때 팩트를 리턴하기 때문에 팩트를 변수로 해서 썼고요. 자, 여기 팩트하고 사실 옆에 있는 팩트하고는 이름을 맞추긴 했지만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호출하는 쪽의 함수고 얘는 호출 받는 쪽의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의 변수를 맞출 필요 없이 그냥 각각의 해당되는 짝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같이 써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같이 썼습니다. 팩트를 선언한 다음에 팩트의 기본값은 1이죠. 앞에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n이 0보다 크면 어떻게 합니까? 팩트는 기존의 팩트 곱하기 n, 그 다음에 n을 하나 감소시키죠. 감소시킨 다음에 그 n 값이 0이냐, 그러니까 0이냐, 0이기 전에는 이제 2, 1 이렇게 0보다 큰 값이었겠죠. 0이면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팩트를 리턴하면서 끝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하고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0보다 크냐, 그래서 yes, 이걸 yes로 바꿔야죠. yes 하면 순환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no 상태가 되면 팩트를 리턴해도 됩니다. 자, 여기는 return이란 말을 썼죠. 함수이기 때문에 자기 호출하는 쪽으로 return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fact, 1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출력하는 것보다는 이 값이 생성된 부분은 이쪽 왼쪽에서 보면 출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 밑에 있는 부분을 합해서 return fact 이렇게 해주면 더 깔끔한 형태의 서브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C 프로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메인 펑션을 먼저 볼까요? 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불러 쓰는 팩토리얼은 여기서 부르죠. 20번째 줄에서 팩토리얼 n을 부르는데 얘는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수든지 어떤 함수든지 자기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해야만 컴파일러가 에러 없이 컴파일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펑션에서 팩토리얼 펑션을 불러 쓰죠. 그럴 경우에 팩토리얼 펑션을 먼저 앞에다가 선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팩토리얼이 뒤쪽에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 팩토리얼의 이 헤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헤더 부분이라도 앞쪽에다가 선언해 줘야만 컴파일러가 뒤에서 사용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서요. 자, n하고 팩트를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자, n 값을 읽었죠. 스캔f를 읽었습니다. n 앞에 앰프샌드 붙인 거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코 프린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계산하지 않고 팩토리얼을 부르죠. 요 읽어드린 n 값을 가지고 팩토리얼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팩트에다가 받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팩트 값을 출력하는 거죠. 자, 여기도 누승은 %d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이 앞에 의는 지우셔도 되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 팩토리얼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팩토리얼은 정수형 변수 n을 써서 앞으로부터 자기를 부르는 데부터 값을 받아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 n이라는 변수 안에 값이 들어오는데 이걸 call by value라고 그래요. 메인 펑션에서 팩토리얼 펑션을 부를 때 이 팩토리얼 뒤에 그 n에다가 어떤 읽었던 값을 넘겨준다. 그래서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이 어떤 값을 갖게 되고요. 리턴하는 팩트는 일단 기본값으로 1을 정한 다음에 앞에 팩토리얼하고 똑같죠. n이 0보다 큰 이상 팩토리얼은 기존의 팩토리얼 곱하기 n, 그 다음에 n은 n-1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끝나면 팩트를 리턴하죠. 자, 리턴하죠. 호출했기 때문에 함수는 호출한 함수에게 값을 리턴하는데 이 값이 정수니까 팩토리얼 함수 앞에 리턴하는 반환 값의 타입도 인티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n의 누승을 구한 함수인데 재기 호출형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기 호출이라 하면 어떤 함수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팩토리얼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끝에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뒷부분 요 뒷부분은 1부터 n-1까지는 사실은 n-1 팩토리얼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n 팩토리얼을 구하려고 봤더니 n-1 팩토리얼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n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n 팩토리얼을 구하는 문제는 n-1 팩토리얼을 구하는 문제를 활용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재기호출이라고 합니다. recursive call, 자기 자신을 불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호출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n 팩트 한 다음에 n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을 부르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겹 세로줄로 되어 있는 사각형을 사용합니다. 팩트, 팩토리얼 n, 그 다음에 그 결과값 팩트를 찍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하고 똑같죠. 이제 뒤쪽에 가서 이 팩토리얼 n에 관한 이제 부분을 리커시브 콜을 이용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팩트 값은 초기값 1을 주고요. 만약에 n이 0보다 크면 반복을 해야 되죠. 이제는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팩트는 지금 현재는 팩토리얼 n을 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팩토리얼 n-2를 해서 어떤 값이 나오면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n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 n만 더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그래서 n-1 팩토리얼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이름이 똑같죠? 뭐만 달라졌나요? 파라미터 값만 n이 n-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면 또 그 안에 또 호출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호출하냐면 어느 순간인가는 파라미터 값이 이 n이 0보다 크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 0인 경우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그 경우는 1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쭉 위로 계속 반환이 돼서 팩트 값이 나오고 그 팩트 값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코드를 볼까요? 자, 메인 펑션은 똑같습니다. 앞하고 똑같이 n 팩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scanf로 n 값을 읽어드려서 printf로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을 구할 때 팩토리얼 n 하고 부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팩트 값을 출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t를 가지고 누승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의의는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팩토리얼 n에 대한 이제 계산이죠. 인티저 타입 정수형 n을 받아들여서 얘는 정수형 값을 리턴하죠. 아빠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팩트는 1이고요. 자, 여기 인덴테이션을 좀 이렇게 잘못 썼는데 사실 요 부분들을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맞춰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약간 보기에 껄끄럽기 때문에 들여쓰기 줄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팩트가 1로 해서 만약에 n이 0보다 크면 팩트는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자, 리커시브 콜이죠. 팩토리얼 n-1 곱하기 n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n이 0보다 크다 해서 거짓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팩트를 리턴하면 되죠. 네, 그냥 팩트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얼 계산하는 안에 보면 또 다른 팩토리얼이 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7하고 8번째 라인은 좀 더 간단히 쓰면 이제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좀 더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팩토리얼 n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약에 그 사망연선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연선자는 물음표, 그 다음에 콜론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데이터 값을 갖죠. 세 개 연선자를 봤는데, 자, n이 0보다 크냐? n이 0보다 크면 뭘 리턴하냐면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리턴하고요. n이 0보다 크냐가 거짓이면 0이겠죠. 그 경우는 1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 4번부터 8, 7, 8, 9 여기까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단 한 줄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C 언어에서 이 조건연산자가 유용하게 쓰이는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제 팩토리얼 n은 팩토리얼 n-2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르는 재기호출 형태로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 언어에 의한 함수 호출에서 보면 함수의 매개원수가 넘어가는 방식이 그 값이 넘어가는 콜 바이 밸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포인터형 변수를 이용해서 주소가 넘어가는 콜 바이 어드레스 또는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콜 바이 밸류 같은 경우는 함수 안에서 파라미터에 관해서 어떤 작업을 해도 호출했던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콜 바이 어드레스는 주소를 받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변화를 주면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도 호출했던 곳에 있는 해당 변수 값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콜 바이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C에서는 이 배열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배열 변수라는 거가 일종의 포인터형 변수라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로 되어 있는 배열 A 원소 100개. 자, 이거죠. 그러면 이 A의 첫 번째 원소가 A0인데 A0의 주소가 바로 배열 변수 A의 값입니다. 배열의 맨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배열 변수 A가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만약에 배열 변수가 있을 때 배열 변수 이름을 가지고 호출해버리면 그거는 콜 바이 어드레스, 콜 바이 레퍼런스 또는 콜 바이 포인터 형태가 돼서 함수 안에서 바깥쪽에 자기를 불렀던 쪽에 있는 변수 값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수압을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배열 변수죠. 배열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자, 여기 메인 함수를 보시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xy 대신에 이번에는 a라는 배열 변수를 썼고요. 배열 변수가 원소로가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인티저 타입이고, 자, r은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읽어드릴 때 a0의 주소, 그렇죠? 읽어드리고 a1의 주소,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를 읽게 되는 거죠. 만약에 A0와 A1 크기를 비교했더니 유클리드 호재법의 첫 번째 조건이죠. A0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스와핑을 하죠. 스왑할 때 어떻게 부르나 보세요. 그냥 배열 변수 이름 A를 넘깁니다. 그렇죠. 그냥 A를 넘깁니다. 자, 수압 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수압에 넘어오시면 배열 변수 A가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쓰냐면 인티저에 관한 포인터 타입으로 쓰죠. L이라는 매개 변수 이름을 쓰면서 얘는 가르치는 곳에 가면 인티저가 있다. 인티저 포인터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수압하기에서 인티저 값 템프를 그대로 썼지만 자, 요 L 값이 주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L0 그러면은 A0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L0를 템프에 넣고 L1을 L0에 넣고 템프를 L1에 집어넣으면 원래 A에 있었던 0번과 1번 그 배열 원소끼리 값을 스와핑하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A0가 A1보다 작으면 스와핑을 하죠. 자, 콜 바이 포인터, 콜 바이 밸류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0와 A1을 가지고 GCD를 불러서 R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GCD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